우리가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외환에서는 위안화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을 낳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까지의 이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요. 일본이 대표적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면서 엔화가 역사상 최고의 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엔화가 그만큼 최고로 약세를 보인다는 것인데 엔달러 환율이 지금 160엔대였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50엔대 수준 내외에서 BOJ가 비공식적으로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의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더 이상 크게 오르는 것을 막고자 개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엔대까지 다시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 환율이 엔달러가 160엔이고 그러면 엔화가 역사상 최고로 이제 싼 구간이니까 엔화에 지금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만 보거나 어떤 트렌드로만 보고는 하면 사실은 엔화가 최고로 싼 구간은 맞지만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일각에서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다라는 부분들의 의견이 일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엔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요, 첫 번째, 일단 BOJ와 그 다음에 일본 당국이 개입을 했지만 155엔대를 뚫고 가면서 160엔대까지 왔습니다. 최근 상황에서는 일본도 거의 2년간 외환 개입에 누적으로 본다면 1,500억 달러, 이건 추정치입니다. 1,500억에서 거의 2,0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입을 하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외환보유액이 1조 4천억 달러, 한 3년 전엔 그랬다가 이 개입으로서 돈이 상당히 일부분 많이 쓰이면서 1조 2천억 달러까지 줄은 상태거든요. 근데 개입의 의지나 개입의 강도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좋은 징후는 아니겠지만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국의 투자기관들, 즉 연기금이나 많은 보험사, 펀드들이 채권과 그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해 있기 때문에 수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영향을 받지만 그 비중이 오히려 내국 투자 기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환에 대한 정책들, 우리가 이제 외화 모니터링 그 환율 보고서라는 것들을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발간을 하고 하는데요. 사실 160엔대까지 와서 최근에는 이제 환율 관찰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코멘트를 하곤 했지만 사실 최근까지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즉 엔 약세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은 환율이 오르면서 오히려 수출의 메리트를 보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갈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깝게 형성된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 왔던 측면도 존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영향은 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 후반대에 와 있고 이제 1,400원을 올라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 연말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의 개념에서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상화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때 달러는 좀 주춤해지거나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통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12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거의 이제 6월 말 7월이 다 됐으니까 앞으로
5, 6개월 정도는 달러가 강세일 수 있는 그 구간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풀이해야 한다면 약간의 위험 회피 심리나 혹은 미국에서의 매파적인 스탠스, 정책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조금만 나와도 앞으로 달러는 조금 더 치고 갈 가능성, 즉 원달러도 1,400원대를 어느 정도 치고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한 구간에서는 아마도 지금이야 모든 통화들이 빗달러 통화들은 다 약세를 보이니까 어떤 자본시장, 전세계 금융시장이 그렇게 약간의 이제 경색이 되거나 힘든 구간은 아니지만 아마 원달러가 1,400원대를 넘어서고 이제 엔화도 만약에 엔달러가 165원대 이상을 이제 상회를 한다. 그런 구간들이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로화로 보면 1.06이 깨지고 1 근처까지 페러티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만이 유독 돋보이고 다른 비달러와 혹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자금 플로우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자금 유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이야기를 한마디로 드리자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나스닥이라든지 AI라는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 투자 선호 심리를 이끌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달러만이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만이 수혜를 받고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구간 동안은 위험 회피 심리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환율이 그렇다고 이제 계속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결국에는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때 돼서 어느 정도 엔달러도 마찬가지고 원달러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통화가치가 안정화되면서 조금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구간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편입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비중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서 유형 관리를 해나갈 필요성도 일부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이번 영상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